한동안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요. 거래가 또다시 멈추고 급기야 강남에서는요. 하루 사이에 8억 원이 떨어진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요. 거래가 또다시 멈추고 급기야 강남에서는요. 하루 사이에 8억 원이 떨어진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 영상에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이제 관련한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먼저 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팩트로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리치고 실거래가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네.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조금 볼게요. 네. 뭐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제 메인의 타이틀을 많이 봤는데 그런 네.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5월 5일 날짜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이제 전월 대비 이제 67% 정도 감소를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1.3% 줄었다. 네. 거래량이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3월 거래가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했던 강남 3구는 3월, 4월로 넘어오며 송파는 865건에서 63건, 강남은 802건에서 37건, 서초는 410건에서 11건으로 모두 거래가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가 많이 줄었네요. 네. 네. 이게 자. 이제 이렇게까지 좀 줄어든 거를 좀 같이 좀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이유는 일단은 원래대로라면은 네. 2월, 3월에 그렇게 시장이 폭발적인 거래량과 상승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 토호제가 일시적으로 또 풀리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미래 가수가 싹 다 끌어다 이때 또 엄청나게 거래가 터졌고 이게 또 다시 묶이니까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독 딱 그 지역이 더욱더 거래량이 급감한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뭐 토호제가 다시 또 시행이 되면은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확 줄어드는 거죠. 토호제가 풀리면 대상자가 확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크게 늘고 가격이 상승했고 다시 닫아버리니까 이제 거래가 크게 줄었던 거죠. 강남 3구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제가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기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 토호제가 대상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이제 위축이 된 거죠.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다 이제 아예 토호제가 지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2년간 실거주 또 의무를 부과가 되는 거죠. 토호제 지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냥 한번 풀었으면 그냥 쭉 갔어야지. 이걸 닫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장을 뭔가. 더 약간 안달나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안 그래서. 달라게 하고 맞아요. 왜곡시키고. 네. 그리고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개인 재산 어떻게 보면 좀 침해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까지 써서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거는 완전 헛다리 좀 짚고 있는 거다.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에 내비뒀어야죠. 근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시장이 이상해지는 네. 이런 현상이 저는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제 정부의 개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봐도 이 정부의 개입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네. 들어요. 그래서 네. 좀 자유롭게 좀 그 자본주의 시장이 흘러가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조금 규제하고 개입을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강남구 그리고 토호제 지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이 줄었죠. 줄었는지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 물론 이제 아직 전부 다 집계가 된 건 아닙니다. 네. 4월 23일까지니까 좀 더 아마 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265건, 324건, 708건으로 크게 늘고 3월 달에 704건. 그리고 이제 3월 24일부터는 이렇게 205건으로 이제 크게 감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2월, 3월 크게 늘었다가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재지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이제 거래량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좀 봤는데 네. 뭐 하루 만에 8억이 떨어진 매물도 네. 있다라고 해요. 네, 하루 맞습니다. 만에 8억이면 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8억이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 아니고. 8억은 손에 집기도 힘든 돈인데. 그러니까. 참, 와.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 이제 올림픽 선수 기자촌 2단지 보시면 예. 좀 큰 평수긴 한데 3월 19일 하루 만에 이제 8억 원 하락하는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의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여기는 직전 달보다 3월 21일 직전 달보다 11억 4천만 원 하락한 27억 5천만 원 거래가 됐고요. 한 달 만에 11억이 떨어진 거예요. 네, 11억이 날아간 거죠. 그다음 송파의 리센츠는 3월 초에 비해서 6억 4천만 원에 하락한 또 가격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단지들이나 기사들을 보면은 또, 와, 이거 지금 또 엄청나게 또 쏟아지고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급매물이 속출하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좀 거래 금액도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지 않나요? 아파트 네. 가게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또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 거래 한두 건이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커지겠죠. 거래 건수가 좀 많아지면은 그게 좀 덜한데 예를 들면 뭐 한 뭐 10억, 20억, 30억짜리 거래되다가 갑자기 뭐 50억, 100억짜리가 막 거래돼. 근데 건수가 그쵸. 작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가격 흐름에 오류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대선도 좀 다가오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이제 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토어제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영향에 대해서 좀 얼마나 끼칠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또 대선을 앞두면서 또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얘기하는 공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일단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토호제로 서울도 묶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관망세, 거래량 감소에 이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제 정책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은 뭐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드디어 3당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 되기 전에 그나마 대출에 대한 한도가 좀 더 높을 때 사고 싶어하는 막차 수요가 유입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토호제 인근 지역에 이제 토호제는 여기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갭수가 가능하니까 이런데 또 풍선 효과 때문에 이런데 또 가격이 또 오르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포구나 성동구에 이런 아파트들이 뭐 한 1억 8천, 1억 2천 정도 오른 이런 가격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2025년은 제가 언제랑 항상 똑같다 그랬죠? 예전에 금융위기발. 2008년과 네. 너무너무 유사하다. 부동산 시장만 따지면 2022년 너무 똑같다 그랬죠? 네. 네, 언제부터 위험한 거예요? 네, 7월 달, 8월 달부터 위험합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상중하저, 상중하폭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여전히 저는 하반기를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저는 이제 진짜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열풍은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딱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돼서 네. 재건축 재개발을 엄청 완화하겠다. 네. 막 혹시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또 약간 또 한 몇 달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는 어떤 미국발 이런 경기 침체 또 한국이 지금 계속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여전히 좀 위험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거래가 굉장히 서울 아파트의 그 급감한 내용을 봤는데 네. 또 급매물로 인해서 뭐 8억이나 하락한 뭐 매물도 속출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체 평균 조금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게 맞는지 이걸 좀 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동산 데이터가 있지만 네. 저희는 직접 저희 리치코 팀에서 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5월 4일까지 업데이트된 데이터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3월달 데이터, 그다음에 4월달 거래량. 이 거래량. 그다음에 5월 달은 뭐 아직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평균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 거래고 요게 전세 거래고 요게 월세 거래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래도 보시면 2월 달, 3월 달 정도의 고점을 찍고 조금 전세나 월세도 지금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거래가 서울 기준으로.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거래를 요거는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약간 느릴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거래량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그게 바로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거래 동향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요게 이제 4월 말에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한 3월 중순에 가장 고점 찍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네. 한 요 정도에 지금 멈춰 있죠. 네. 그리고 전세 거래도 어때요? 계속 줄고 있죠. 매매 거래나 전세 거래나 지금 상당히 둘 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게 팩트다라는 네. 거고요. 자, 그래서 거래가 분명히 준 거는 맞다. 네. 자,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 거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막 10억 이상 떨어지고 이거는 그러니까요. 일부 단지의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실거래된 거를 가지고 저희 리치고 팀에서 만든 리치고 실거래 가격 지수 데이터를 좀 볼게요. 서울 기준으로. 이게 참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왜 제가 서울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달에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는 이광수 대표님이랑 세종대전에서 네. 또 이런 전망 강의를 했었고요. 요번에는 제가 이제 대구,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부산. 그래서 5월 30일 날, 31일 날 지금 가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 직접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후원 업체에서 지금 강의장도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지방 시장을 가면서 네. 우리 지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지역별 전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또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공지가 올라가면은 많이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분명히 왜 서울만 얘기해 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간간히 네. 조금 비율이 작다 하더라도 지방도 조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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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지금 토호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가격 흐름입니다. 자, 이게 십자선이 있고 어디로 네.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네네.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럼 지금 강북구 제외하고는 다 지금 매매가가 강북 올랐다는 빼고는 건가요? 지금 서울은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전세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죠? 딱 한 군데만 빼고 어디죠? 서초구. 서초구. 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4월 달까지 지금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다. 여전히. 네, 물론 건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거래만 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을 논하는 거는 네. 부족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실거래 기준으로는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는 팩트예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7월 달 2025년은 2008년도 그랬고요. 2022년도 그랬고요. 언제가 안 좋았냐? 하반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7월 달, 8월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저 영상을 저희가 찍었는데 아직 안 올라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25년 6월 말 기준으로 네. 2025년 12월 말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1,000만 원을 기부한다 그랬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네. 네. 근데 그 영상 아직 말씀하신 우리 게. PD분이 따로 그 영상만 지금 내보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갔는데 일단은 뭐 제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지금 바라보는 전망이고 여기는 또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1,000만 원을 기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가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틀려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때우지 않고 이제는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제가 연말에 기부하겠다 틀리면 네. 이렇게. 멋진 일이에요. 네. 이게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근데 어쨌든 다 이래도 좋은 또 의미인 것 같아요. 욕하시는 분들은 또 네. 욕해. 아니, 부동산 시장에 네. 자기 돈 100만 원이라 걸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좀 한 번도 네. 본 적이 없지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쪽집게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고평가된 자산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상승이 몇 개월 더 가고 덜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건데 그렇죠. 예?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해 가을 연말부터 일부 지역에서부터 엄청난 기회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제가 마지막 매수를 그때 두 채 하고 네. 그 이후로는 제가 매도만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또 하나 모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매수했어요 또? 괜찮은 게 있었나요? 괜찮은 게 네. 있으니까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무릎 밑에서 사는 이게 진짜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5년 좀 넘게 만에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하락론자도 아니고 네. 제가 누늘 말씀드리는 거는 무릎 밑에 사고 얻기 위해서는 사뭇 위험하다. 서울은 얻기 위고 지금 일부 지역들은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꽤 있다. 엄청난 기회가 올 거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서울 지역 사신 건 아니네. 서울은 당연히 아니죠. 무릎 밑에 사셨다고 하는 네, 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워낙에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런 분이 또 매수했다고 실패하면 안 하니까 되죠. 엄청 생각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의 또 홍보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 회사에서 네. 저희 리치고 앱에 있는 네. 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그 카카오 친구 하신 분들이 등록을 하신 분들이 이분들한테 이제 푸시를 보냈거든요. 이거를 제가 강의하겠다고 하니까 왜 샀는지 그렇지 매수했는지. 왜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지를 하니까 한 이틀 만에 1,000명이 넘게 신청을 한 거예요. 강의를. 와. 저도 궁금한데 같이 네.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매수를 거의 안 하셨는데 몇 년 동안 갑자기 샀다고 하시니까. 모르겠지 않으면 저는 안 하니까 정말 모든 게 완벽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고 그래서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또 저희가 뭐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이제 신청하신 분들만 1,000명이 넘어가지고 네, 이분들 먼저 아마 강연을 하고 이후에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나중에 좀 유튜브에서도 풀어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 거래량의 급감 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뭐 하루 만에 8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사실 이제 평균 데이터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거래 절벽, 정책 변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방향의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